수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나라였는데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를 보니까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%를 밑돈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.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미중 갈등 문제도 있고 해서 탈중국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예, 저도 뭐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예.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탈중국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, 뭐 유럽, 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 탈중국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생산시설, 중국에 있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탈중국이 시작됐고요.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뭐 1인당 원래 하는 아이 하나만 낳게 하는 인구 감소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중국 내에서 임금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. 이런 인건비 상승 요인, 그 이후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은 뭐 미국의 동맹국 위주로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을 놔뒀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돼서 중국을 제외한 인접 국가인 뭐 상대적으로 인구도 풍부하고 젊은 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생산 시설을 점점 옮기고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1분기 수출 의존도가 19.5%가 됐는데요. 대중 수출이. 이것은 2008년 4분기 이후로 최초입니다. 20% 아래로 떨어진 것은요. 네.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수출을 하던 고위 기술 중간재,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,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서 중국이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자급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 이래서 우리나라도 뭐 수출 의존도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 기지의 의존도도 중국으로부터 점점 줄여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런가 하면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2.1%로 제시를 했습니다. 지난 1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조금 상향 조정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눈에 띄는 점이 좀 있었나요? 예, 뭐 세계 경제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를 뭐 지난 1월에 전망한 것보다 0.4%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좀 희소식이지만 여전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.1%로 작년에 3.1% 성장한 것보다는 1% 포인트 낮은 것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0.7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서 작년에 2.6% 성장한 거에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.5%였는데 올해 0.4%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주요 이유가 됩니다. 네. 그 이유는 그동안 선진국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유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효과가 있고요.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거, 이 이유로 보이고요.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5.6% 성장하고 내년에 4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로 국내 서비스 분야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의 뭐 대중 수출 증가에는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